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한국 항공우주고요. 예. 56,000원에 20%예요. 56,0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네. 네, 10% 손실 지금 나 계시고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네요, 이 종목. 네, 아침에는 좀 오르더니 오후에 하락하네요. 네, 49,300원 기록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글쎄, 지금 앞으로 전망도 좋고, 엊그제 그러니까 박람회도 하셨고 해서, 목표가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게 됐는데, 너무 자꾸 떨어지니까 조금 불안한 거 있죠. 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불안감을 느끼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에 괜찮은 수익을 쭉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4만 원에서 6만 원 선 사이에서 이 정도면은 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태조 이박원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달까지 주가가 상당 부분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게 몇 가지 작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이즈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항공우주나 현대 로템이나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저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은 약간의 이제 전쟁 테마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최대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상대로 해서 한 20조 정도 수주를 받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물론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니 국가 간에 이제 수출입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한국 수출입은행에 껴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에서 폴란드에 차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폴란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20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가 일어났던 부분들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한 80% 이상이 고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노이즈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되려면 한국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는 진영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진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식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이슈보다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4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5, 6, 7, 8, 9, 다 5개월 정도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폴란드에 수출했던 부분들, TA50이라던가 이런 항공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볼 때는, 또 지금 현재 자리로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때와는 또 사뭇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멀티플 기준으로는 28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방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비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시청자분께서 일정 부분에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한번 좀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리로 말씀을 드리면 21선 구간 깨지는 자리인 49,200원 정도쯤이 추가 매수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은 4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6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수주 기반의 주가 상승을 오래 보였다가 주가 노이즈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 방산 분야 2차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그 잼버리 때 폴란드 대통령 방한이 무산됐죠. 그리고 차원금 이슈가 또 주가의 노이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우주 관련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65,000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0원, 현재 추가 매수 49,200원 선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농촌사랑님 네이버 보유 중이신데요. 225,500원에 25%, 네, 숫자가 딱 2525, 네, 225,500원에 25%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플랫폼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주가 좀 조정을 받았네요. 오늘은 3.8%가 오른 21만 9,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함께 이 플랫폼주가 반등을 시도했는데 네이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는 그 대한민국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 2개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뭐 경쟁사라고 보여지는 이제 카카오에 비해서는 올해는 많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 확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지금 현재 기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곽강받고 있는 재료가 AI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이 카카오랑은 좀 약간 다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자회사 바이아웃 적인 측면으로 이런 어떤 뭐 자회사들을 IPO를 최대한 빨리빨리 시켜서 상장 몸값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상장할 만한 자회사들 내지는 물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하는 형식으로 할 만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점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 투자자들이 볼 때는 프리미엄을 줄 만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I 플랫폼 모델 하이퍼 클로버 X인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B2B AI 모델로 채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미 네이버의 AI 기반 플랫폼 모델을 삼성전자가 B2B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도 이 AI 클로버가 이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쁘다고 평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이버가 주가가 못 갔다고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실적 추정을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뚜렷한 성장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드디어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9조 정도의 매출액을 상당 부분을 뚫을 것 같고 영업이익 구조로 보더라도 1조 4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200에선 터치하는 구간이 20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과 멀티플 확장 기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을 모았었던 하이퍼클로바,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관심 역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25만 원 설정하면서 손절가 20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직접 남겨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능하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관심 있으시다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우성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15,9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10% 비중이시긴 한데요. 매수가 15,900원이에요. 아쉽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죠. 예. 예, 후성 반도체 뭐 소재 쪽이라든지 전액 쪽의 소재 기업이어서 예.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요즘 주가 하락 너무 좀 야속하죠. 그렇죠. 네.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우선은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얘기 때문에 네. 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50일째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주가는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 소폭 나왔고요. 강보합 예. 마감됐습니다. 신저가 부근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30% 손실이신데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차장님? 현재 후성 밸류로 볼 때는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는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따라 사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후성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잖아요. 뭐 LIPS 후성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전해질 중에 LIPF6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LIPF6 같은 경우가 리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후성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보다는 중국 공장 가동률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중국에서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점을 찍었다 해서 이게 주가가 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입장에서 의견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옥석 가리기 시즌이 올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양극재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캐펙스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중요한 게 톤당 가격이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데 후성이나 엔캠이나 이런 후성이나 첨보나 이런 전해질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이익 성장이 얼마나 나오지 않느냐를 논해야 할 텐데 첫 번째로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 해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사세요. 그게 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시면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그 자리 구간에서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 구간인 9,9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지금 가격보다 높게 사시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이익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예. 예, 어떠신가요? 아이고, 답답하네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거기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회사 같은데, 진짜 그 대표가 회장이라든가 그쪽에 연결된 그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거기 김근수 회장이라든가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네, 거기 지금 회장이 너무나도 후성 같은 경우 사장도 그렇고 네.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런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이 김근수 회장이 최근에 그 후계자인 그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를 취소했던 내용이 있고요. 지금 아까 또 차장님이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셨군요. 전해질 생산 중단으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오너 리스크까지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될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은 주주들이 생각하는 거를 회사가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주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관심이 없다 내지는 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득 볼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주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그룹이 워낙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을 해서 이렇게 증여를 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잘 네네.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성 주가 반등과 3분기 실적 개선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 여부 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중요한 변수로 리튬 가격과 중국 공장의 가동률 꼽아줬는데요. 하반기 이익 성장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손절가는 9,900원, 목표가는 15,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IHC님이시고요. 로보티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3만 원에 15%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내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 종목 3.9%가 하락한 28,350원 기록했는데요. 시청자분 아직 뭐 10%는 안 되는 손실이지만 너무 늦게 따라잡았나라는 불안감이 또 엿보이고요. 3거래일 연속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테마가 죽으면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빅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거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매출 사이즈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보티즈는 이 실내외 무슨 배송 관련된 로봇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매도 의견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로 허가가 났다라는 식의 좀 확인 안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가총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기 때문에 3조 7천억인데 연간 매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제가 카운셀링 해드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시기로든 이 숫자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마 내지는 모멘텀 플레이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은 매도 시그널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은 27,900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절가만 제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가 확 살아났잖아요. 네. 근데 상장 일정이 아무래도 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아직 상장일이 안 정해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수요 예측은 하니까 조만간 상장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을 엿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실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아마 기간 수요 예측인 예. 것 같은데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으면 10월 초인데 물론 흥행이 엄청나게 흥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최대장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 보면 로보티즈,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의 횡보를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주축이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첫 번째로 시장 스타일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이즈는 나올 텐데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롱텀 플레이를 가능할 수 있냐 없느냐는 결국은 투자자의 몫이 달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플 보고 뭐 PER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들이 이런 주식은 못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르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안 주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배송 로봇 등 서비스 로봇 관련주인데요. 일정 부분 현재 흐름에서 매도 시그널 나왔다고 판단하면서 손절가 27,9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삼보 모터스고요. 네. 네, 7,190원에 30%입니다. 네, 7,190원에 30% 비중이십니다. 네네. 네, 오늘 5% 상승을 나타내면서 5,930원 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손실 감내를 하고 계셨더니 약간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예,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세요. 네, 이게 저기 좀 구입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지금 계속 하다가다 오늘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에 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나?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모터스 2달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 진짜 속이 말이 아니실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진짜 딱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그나마 조정이 길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이런 작은 회사 종목들 상담 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정 부분 거래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근데 물론 회사는 되게 좋아요. 뭐 되게 건실한 회사고 영업도 오래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연간 매출 사이즈로 보게 되면 1조 1,000억의 영업이익이 220억 나오는데 요게 2018년도 이후로 작년 기준 매출을 보면 작년이 거의 최근 5년의 실적 중에 제일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 2분기 실적을 보면은 3, 4분기 적자만 안 내면 작년도 영업이익은 그냥 꿰뚫지 않을까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가 어찌 됐던 간에 자동차 부품주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 이쪽 섹터들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들 현대모비스, 뭐 만도, 뭐 현대위아, 뭐 S&T 모티브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다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만도도 뭐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 완성차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주가가 부품주들 랠리인데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기아가 많이 안 좋죠. 기아가 신차 효과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EV9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판매가 많이 부진하다. 하이엔드급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제네시스 라인업이 워낙 좋다 보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업이 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은 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기간은 보유하셨던 기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을 타겟으로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고점 부근이나 8,000원 정도 때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넓게 잡아드리는 컨셉으로 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잘 챙기시고 수익 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보모터스 실적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완성차를 포함한 섹터의 투자 심리가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신차 부진이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 연말까지 목표가 8,000원 제시했고 손절가는 5,2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위풍당당님이시고요. SK바이오팜을 보유 중이십니다. 17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5%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0.8% 3거래일 동안 상승을 보였고 87,7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분 손실이 꽤나 크신데요. SK바이오팜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차장님? 근데 비중이 좀 적으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매수 원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상장할 때가 상장 날이 최고점이었죠. 단 한 번도 정고점을 뚫어본 적이 없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뜯어보면 파이프라인이 딱 정확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와 연결된 회사들의 주가만 좋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 종목들은 첫 번째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회사들 중에서 플러스 알파의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가려면 첫 번째로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섹터들의 자금이 좀 몰려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조금 나는 그냥 매수 가격 17만 원 정도 되는데 오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자리죠. 매수하셨던 가격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가격이 많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한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어서 길게 보신다면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될 텐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한 정고점까지 1차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그 이후로 주가가 돌파가 된다면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상담을 요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길게 보셨을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는 유효하지만 저는 목표 주가는 정고점 10만 3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SK바이오팜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면 어차피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전망치 뭐 가이던스로는 흑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다 반영이 있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도 5년 뒤에는 흑자 전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 올해 4분기에 8분기 만에 흑자 전환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엑스코프리 신규 처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41% 늘어났다라는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만 SK바이오팜 기대치를 높게 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신다면 추가 매수 유효한 구간에 들어섰고요. 목표가는 10만 3천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새아이 아빠님이시고요. 이수페타시스 기간 횡보 중인데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상향에 따른 이익 증가 될 것 같은데 매수 기회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3,3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조정을 쭉 받고 있는데요.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오늘 1%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9,700원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정이 좀 있었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AI 가속기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주가가 5월 달부터 해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몇 배 뛰었죠? 거의 4배 뛰었죠. 충분히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갈 만한 재료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조금 많이 오버슈팅이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HBM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은 조금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HBM이라는 사업부는 사업 영역은 결국은 이제 D램에 속해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체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에 있어서 HBM이 차지하는 영역이 지금은 많아봤자 8% 정도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매수해볼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자리가 저는 좀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고 3분기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5월, 6월, 7월, 8월 주가에 43,000원까지 랠리를 뻗었을 때의 분위기랑 지금의 또 분위기가 좀 약간 사뭇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매수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오늘 기점이 결국 그 1차적 박스 하단 부분에 놓여 있을 때 지지 라인 구간에서 놓여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내일 만약에 시초가 형성을 될 때 내일 분위기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쯤에서는 그 자리가 매수 자리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내일 하단 부분 꺾여서 시작하면은 박스권 이탈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볼 때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싶어서 지금 딱 이 부분이 박스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내일장 열리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이 거래 터지면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내일 자리가 매수 자리고요. 내일 꺾여서 시작한다. 그러면 내일 손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AI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이수페타시스 고다층 PCB 기업입니다. 매수 가능하지만 현재 위태로운 구간입니다. 내일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격에서 주가가 거래 싫으면서 반등 시도한다면은 박스권 지지이지만 박스권 이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흐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에덱스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36,550원 5%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1.7% 하락한 29,000원입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게 기관이 계속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외국인 사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를 확 실으면서 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단 흔적도 보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수급 보면서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차장님께서는 전략 세우시겠어요? 1차적인 부분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2분기 실적을 보면 원래 통상적으로 1,500원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해줬던 회사인데 매출액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보다는 크게 밑돌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들은 약간의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보면은 어차피 상사 주식이기 때문에 뭐 유연탄 가격, 뭐 석탄 가격에 좀 약간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은 이런 원자재 관련된 트레이딩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은 연말 4분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3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중이 5%밖에 되시지 않으셔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단기 흐름으로 볼 때는 단기 흐름상에서는 매도 사인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 흐름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4분기 실적 체크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60 이상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은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혹시 얼마를 봐야 될까요?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5,000원, 네. 네, 목표가, 이자 또 손절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일단 단기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하반기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압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당장 매도해야겠네요. 예, 시청자님, 아쉽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분하게,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잘 지켜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단 마무리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어제부터 기관 수요 예측 시작됐고요. 15일까지, 그리고 일반 청약은 21일에서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의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은 이제 시황에 있어서는 단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증시에도 관련된 테마들이 좀 많이 출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요 근래에 최근 들어서 나왔던 테마들을 훑어보면 뭐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도 있었고 지금 뭐 제일 핫한 뭐 로봇 테마도 있고 뭐 AI도 있고 뭐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결국은 이런 테마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뭔가 좀 한머니들 단기 매매만 좀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쏠림 현상을 조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마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은 이슈 모멘텀 플레이의 끝자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섹터 다시 한번 좀 관심 깊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턴어라운드 일부 조짐이 보이는 섹터들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 TV, 펄어비스, 삼성중공업, 한미약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컨셉으로 소외주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는 산업 내 탑픽 골라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아프리카TV, 펄어비스, 삼성중공업, 한미약품 이렇게 플랫폼 게임, 조선, 제약까지 꼽아주셨네요. 차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음봉이 좀 길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압력이 있는 현재 시장 CPI 발표 전후로 해서 또 어떻게 될지가 내일 마지막이고요. 목요일 CPI 반영까지 현명한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